했잖아요. 엊그저께 했잖아. 윤석열이 멋져 보이는 사람들은 윤석열 밑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윤석열이 토론 잘한다고 말할 사람은 윤석열보다 떨어진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잘하게 보이니까 토론 잘한다고 보는 거지만 우리 지지층은 윤석열보다 더 위에 있어요. 아젠다나 컨텐츠가.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윤석열 토론 못하는 거잖아요. 그 관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구조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막 윤우진이 수사를 구속 기소가 됐다면 윤석열이 사과할 사안이라니까요. 근데 윤석열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법이 없어서 이걸 피해갔다면 내가 생각했을 땐 사과를 하는 그런 멘탈이 아니라 봐라 나랑 관계없지 않느냐 이렇게 넘어간다는 게 문제죠. 아니 근데 사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을 했다는 게 혐의가 있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왜 무혐의 이유가 사실 뭐 쓰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명백하게 판단이 냈다 해서 바로 공소시효 지났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단지 직권남용에 머무르는 건지 아니면 직권남용을 넘어서 같이 뇌물을 받은 수준에 이른 건지 이런 것까지 판단을 했을 거거든요. 근데 나온 답변이 공소시효가 넘었다 그렇기 때문에 불기소다라는 거는 혐의는 있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검사적인 사고 방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법조인적 사고 방식. 아니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이야기해도 거기에 무슨 공소시효를 운운하지 않아요. 근데 윤석열이나 이쪽은 항상 공소시효를 이야기하고 하물며 장모까지도 하긴 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공소시효가 다 지나서 아니 그 70, 80 넘은 할머니가 공소시효부터 따진다는 게 누구한테 들어서 그런 말을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마차님이 저한테 갑자기 와가지고 90년대 성매매 때문에 하며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이러면 했어 이거지. 그치 뭔 미친 소리가 이게 맞지. 했어. 이거 재밌다. 인정. 방송 초반에 꾸지람을 듣고 분발하는 책. 자, 그거 말고도 이제 가장 심각했던 발언이 자살 관련 발언이잖아요. 자살이 수사 과정에서 자살은 수사하는 사람들이 좀 더 세게 추궁하고 증거 수집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행되는 것 말고도 또 내가 무슨 걸릴 일이 있나 하는 불안감에 초조하고 그러다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팩트 체크를 해본 게 있어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가? 근데 기소되고 자살한 사람이 자살일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조사를 받고 나와 자살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근데 거기 뭐 유서라든지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대개의 경우는 모멸감. 내가 살아온 어떤 삶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상황. 결국에는 검찰의 잘못된 수사로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 요거를 지금 대장동권 관련해 갖고 이재명 후보를 디스하려다가 이런 소리 해버린 거예요. 수사 과정에서의 자살은 수사하는 사람들이 좀 더 세게 추궁하고 증거 수집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행되는 것 말고도 또 내가 무슨 걸릴 것이 있냐 하는 불안감에 초조하고 그러다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것이다. 문장 자체가 진짜 만연체구나. 이걸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나요? 그러니까 어떤 기관의 책임자의 자리라는 게 있잖아요. 검찰총장에도 자리도 있고 대통령의 자리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물론 이제 피의자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자살을 하겠죠. 물론 검찰한테 모욕감을 느껴서 자살한 사람도 있고 윤석열 말대로 이렇게 두려워서 자살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에 자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유가 어찌 됐건 국가기관의 선을 탔던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그러면 국가기관을 운영하는 책임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지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열심히 하니까 자살한 거야 라는 거는 국가 책임자로서 이 사람의 자질이 얼마나 그렇지. 준비가 안 돼 있는지 보여준 거야. 이런 사람이 누구야? 아이이만이야. 아이이만. 이 세계제 2차 대전 때 독일인들이 많이 죽으니까 한다는 소리가 나는 내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야. 죽은 사람들 걔네들이 우리 정권 세웠잖아. 걔네들이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야. 이딴 소리 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자들이 시대와 장소를 만나면 낫지, 아이만, 괴벨스 이런 애들이 되는 거예요. 미안하다 낫지야. 아니 그러니까 이걸 이재명 후보를 디스하려고 꺼내온 말인데도 불구하고 맥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수사를 뭔가 강압적으로 하거나 비열하게 하잖아. 솔직히 말해서 피의사실 아닌 것도 공표해갖고 모욕 주고 언론에 막 퍼뜨리고 검찰이 정말 오래된 정말 폐습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그 사람이 죽는 것은요. 그 가족들한테는 날벼락 같은 거잖아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까? 자기들이 수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게 못 이긴 범죄자들이 자살해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재명 후보를 디스하려고 만든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를 하나도 저격하지 못했어요. 골 때리는 소리 아니에요 이게. 이런 막말을 하는 사람이 정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검찰총장이라는 게 너무 슬퍼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검찰이라는 자리가 넌 나쁜 놈이야 무조건 잡아 넣어야 돼 이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국민의 말을 들어보고 이 사람의 말이 정말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 얼마 전에 뭐라 그랬어요? 뭐 확실한 혐의가 있는 중범죄자랑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검사가 그런 말 어떻게 합니까? 중범죄자 혐의가 있는 사람에서 그 사람의 변명을 들어보고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검사라는 자리예요. 근데 한다는 소리가 나는 중범죄자랑 이야기 안 해. 그 사람이 수사할 때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마누라랑 정경심 교수 자기가 수사했던 신정학 건 너무 잣대가 달라.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 거는 다 쉴드가 가능해, 이 사람은 지금. 그리고 다수의 사실로 드러난 것도 민주당의 기획이고 공작이야. 뭐 이런 놈이, 아우, 짜증나. 넘어가고요. 정말 검경 수사권이 왜 조정이 돼야 되는지를 윤석열이 네.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한테도 범죄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중범죄자 그런 사람하고 내가 토론할 일이 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같지 않습니다. 아, 참 어처구니가 없네. 윤석열 막말 타임라인을 한번 볼게요. 어떤 분이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7월 19일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은행을 시작하겠습니다. 7월 19일부터 한번 읽어주십시오. 7월 19일 일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하고 부정식품이라면 없는 사람들은 그 아래 것도 선택할 수 있게. 7월 20일 대구가 아니고 다른 지역이었다면 민남부터 일어났을 것. 7월 27일 이한열 열사 조형물 보고 부마인가요? 8월 2일 저출생은 페미니즘 탓. 8월 4일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9월 8일 메이저 언론을 통해 문제 제기하라. 9월 13일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 9월 23일 청약통장 집 없어서 만들어 본 적 없다. 9월 29일 여성 사회 진출 많아져 군 사기가 저하됐다. 청약통장을 모르면 거의 치매 환자다. 10월 5일 아무래도 여자들이 전보로 다니곤 해. 위장당원 증거는 국힘 갤러리. 10월 11일 호남은 민주당 나와바리. 10월 19일 전두환 정치 잘했다는 분들 많아. 10월 21일 전두환 발언 사과 후 개사과 사진을 올렸죠. 10월 31일 식용개 따로 키우지 않냐? 11월 29일 머리도 별로 안 좋은 기성세대. 11월 30일 최저시급 주 50시간제 비현실적 제도 철폐. 12월 2일 사망사고 현장서 동료 노동자 탓. 12월 14일 경찰 국정원 동원 사찰로 인사검증. 미국 하원은 법조인이 75% 정도. 시간 강사는 서류 보고 뽑는 게 아니다. 12월 22일 앱으로 구직하는 때가 온다. 극빈하고 배운 게 없으면 자유가 뭔지도 몰라. 12월 23일 80년대 민주화 운동 외국에서 수입해온 이념에 사로잡혀. 민주당 못 가 부득이 국민의힘 선택했다. 12월 25일 토론 많이 하는 게 도움 안 돼. 국민의힘 16번 했지만 누가 많이 보셨느냐. 12월 28일 한국 청년 대부분은 중국 싫어한다. 12월 29일 주사 이론 배운 집단 문재인 정권에서 국민 약탈. 독재 정부가 경제 살렸는데 무식한 삼류 바보들 데려다가 나라 망쳤다. 이런 사람하고 토론해야겠나. 너무 가짠다. 예. 이게 대충 정리한 거예요. 세세하게 보면 엄청나게 많아. 이 사람 자체는 내가 봤을 때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아니고요. 이 사람 아픈 사람이에요. 나는 김부선하고 똑같이 봅니다.
2022년에 대한민국 정치계에 이런 사람이 나타났다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국민의힘 불의도 저렇게 하진 않아요. 최악이 뽑혀 있는 거예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뇌를 알 수 있잖아.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너무 많이 했죠, 지금. 저거 이재명 후보가 한두 건만 해도 일주일짜리 이슈 아닙니까? 근데 자기의 막말을 자기 막말로 덮는 희대의 캐릭터가 나타난 겁니다.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지지율이 빠지면서 심지어는 막 두 자릿수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막말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외교고 중국을 이번에 디스해버렸잖아요. 중국 사람도 한국 사람 싫어하고 한국 사람도 중국 사람 싫어하고 한국 청년은 중국 사람 싫어하고 뭔 소리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싫어하면 좋게끔 만들어야 그게 대통령 역할이지. 사실 저기에는 빠져 있는데 윤석열이 중국에 대해서 막말 중에 막말로 막말은 아니지만 외교적 결례도 한마디 뭐였냐면 사드 배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었어요. 그거 정말 하면 안 되는 말이거든요. 정말 하면 안 되는 말인데 대통령 후보라는 자가 공식 석상에서 사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을 배치했다 이런 말을 해버려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이분은 CT나 MRI 찍어보면 뇌 주름이 평평할 것 같아. 마치 화리화를 먹은 듯. 중국에서도 연일 그 윤석열 씨를 비판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미국은 좋은 나라고 중국은 나쁜 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세요. 역사적으로 제일 나쁜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렇다고 미국만을 미워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세계의 깡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미국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미국이 좋은 나라처럼 보이는 거야. 미군 놈들 한국에 와서 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한미 동맹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중국 못지않게 나쁜 나라예요. 그러면 관점을 같이 비중을 두고 봐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중국은 옆 나라이기도 하고 한국 경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윤석열의 뇌구조를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다른 면에서 한번 본 건데요. 요거는 이제 이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윤석열 후보를 잘 알아가는 시간. 윤 잘 알 1교시입니다. 교육 분야. 김건희 허위 이력 논문 표절 의혹. 노동 분야. 유럽은 해고가 자유롭다. 세금 나눠줄 거면 안 걷는 게. 외교. 청년 중국 싫어해. 인권 주 120시간 노동. 경제관 청약통장 몰라. 금융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정당관 부득이 국민의힘 선택. 자유관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 자유가 뭔지 몰라. 여성관 여자들 점도 보고 다닌다. 언론관 메이저 언론만 문제 제기해야. 부동산 장모 부동산 명의 신탁 실명제 위반 의혹. 즐거움 소맥 폭탄주. 역사관 전두환 정치는 잘했다. 역사관 이거 부마 항쟁인가? 일자리 구직앱도 몰라. 국민건강 후쿠시마 방사능 아니야. 민주주의 민주화운동 수입이야. 민족정기 죽창가 한일관계 망가졌다. 동물복지 식용계는 따로 있어. 서민정책 불량식품 가난한 사람은 먹게 해야. 언어의 품격 호남은 민주당 나와바리. 아니 모아서 보니까 참 재밌는 분이에요. 이거 허경영보다 더해. 허경영 우리 후보께서는요 국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건 느끼는데 이건 뭐 이런 게 나왔습니까? 가짜지 않습니까? 허경영은 일관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요. 네. 허경영으로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후보 교체. 안 됩니다. 자, 윤석열 이야기는 여기까지.